저희가 이번 주에 또 살펴보고 있는 기업이 KTNG인데요. 이 회사가 담배 회사로 또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건쌤이 좀 보시기에 이 회사가 계속해서 좀 다닐 만한 그런 회사인지. 개인적 이것도 입장으로. 사실 네. 저도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취준생공이 두 번째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다닐 회사가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을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동반자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단 말이죠. 한 30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게 내 업이 계속될 건가, 내 직장이 계속될 건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사실 KTNG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 20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KTNG는 끝까지 가겠다. 왜냐면은 당시까지만 해도 신제품으로 출시되는 담배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 이제 학생 때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테이스팅 해가지고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막 하면서 함부로도 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불과 몇 년 사이에 앞에 막 유해 물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문구 같은 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출시되면서 흡연율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막 많은 이제 광고 집행도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비단 국내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트렌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사실 담배 하면 떠오르는 거 뭐 KTNG 뭐 이런 데들도 있지만 말보로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타이틀이 네.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말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 이제 CEO가 이 올해 초에 이렇게 밝혔어요. 10년 안에 영국 소매점에서 우리 말보로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영국에서만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선진국 계열에서는 그냥 더 이상 연초 안 팔겠다라고 그냥 공식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담배 회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담배만 집중하게끔 만들지는 못하게 만들고 있고 갈수록 담배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금연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 맛이 첨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제재하자고 워싱턴 주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서 새로운 이제 담배에 유입될 수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새로운 성인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담배 회사 자체, 그 담배 그 자체는 좀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식품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요즘 뭐 웰빙 바람도 불고 해서 담배가 좀 멀어지는 약간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어째 뭐 KTNG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지원해도 되나 약간 이런 물음표가 좀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평생을 일할 기업인데 이제 그 평생 일한 기업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담배인데 담배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사실 뭐 웰빙 담배 이런 거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담배 회사들이 그냥 담배를 포기하는 과정인가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코스라든지 이제 권련형 전자담배 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찐 담배라고 보통 네. 하죠. 실제로 이게 좀 더 덜 유해하다는 막 그런 이제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태우는 담배에서 그냥 태우는 담배가 아니라 찐 담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는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1차적인 전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는 그런 제재나 아니면 제한 조건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그게 선진국이라 그랬지 제가 제3국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나라의 판매를 좀 루트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전략을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제3국가의 진출 국가들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그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단순히 이제 KTNG도 전 세계적 트렌드이니까 따라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0년부터 앞서 제가 이제 말보로를 생산하는 그 기업이었던 필립 모리스랑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 권련형 담배에 대해서는 해외에 같이 공급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와 권련형 전자담배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투트랙 전략이 담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말보로나 이제 필립 모리스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바 혹은 KTNG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결국에는 담배 회사들 컨셉 자체가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해로운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 넘어서서 건강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시도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제약 회사에다가 직접 투자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KTNG는 사실 담배도 있지만 진생, 그러니까 홍삼도 판매를 하죠. 네.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 건강식품도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네.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치가 진짜 많이 나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새치 염색을 하는데 오. 가장 애용하는 제품이 사실 꽃을 든 남자. 네. 아, 그래요? 이게 또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정말 구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KTNG 제품입니다. 어. 자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동인비 진 에센스, 화장품까지. 그러니까 지금 KTNG는 이제 건강 헬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KTNG에서 미래 지향적인가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는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부동산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뭐 담배 수출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는 담배는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그 공장 설립 부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유휴 공간이죠. 네. 그런 거를 기본 골자로 해가지고 이런 여유 자금이나 아니면 이런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지금 벌어들인 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이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419억 원 정도 되는데 2020년 들어가지고 2,876억까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도별로 거의 2017년만 살짝 줄어들었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2,800억이면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런 역대급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부동산 매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있는 원료 공장 부지를 안동 센트럴자이로 건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전주 공장 부지에 SK 뷰를 지어서 분양을 완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 공장 부지에 대구 센트럴역 자이 아파트, 그리고 수원 공장 부지에 파크 프로지오 아파트, 그리고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네. 개발을 하거나 이미 유휴비지로서 많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임대하거나 하는 거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번 채용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담배를 넘어서 뭐 부동산 쪽으로도 사업 범위를 확장이 눈에 보이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게 채용에 영향을 미치니까 취준생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뭐 잡다방 시간에도 항상 네. 저 부동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네.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부동산 전략까지도 짜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채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IT 같은 경우는 6급으로 현재 주력으로 나갈 분야이잖아요. 어쨌든 네. KTNG도 IT나 디지털 쪽으로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채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영업도 채용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고졸 채용, 10급 채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제주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담배는 이제 국내 영업보다는 이제 해외 영업.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그렇죠. 그런 전략 그런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채용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채용이 결국에는 이 KTNG가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사업 영역과 방향성,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KTNG를 지원하면서 내 채용이 왜 안 떴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채용이 떴으니까 앞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채용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형의 요소들 혹은 TO에서 살펴보시는 것도 네. 큰 변화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지를 가지고 어떤 직무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를 미리미리 고민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직업 생활이 될 수 있고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런 지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들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면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KTNG 면접 특징이 있나요? 사실 KTNG 면접이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유명한 합숙 면접 면접.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같이 자면서 네. 1박 2일, 2박 3일로 면접을 보면서 정말 총체적으로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이런 기관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은행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공기업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있다 그러면 약간 사기업 느낌이 나는 KTNG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었습니다. 근데 두 기업 모두 그리고 KTNG도
사실상 코로나19가 2020년에 발생을 하면서 이 합숙 면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합숙 면접은 포기하고 일반적인 이제 기업 면접으로 전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실제 이번 연도에 뭐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합숙 면접을 제외하고 당시에는 이제 AI 역량 검사와 더불어서 1, 2차 면접으로 구성된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형으로 실시가 됐어요. 실제로 이번 각 요소들은 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채용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지원서 제출하고 AI 역량 검사를 한 이후에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실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기업을 지원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좀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AI 역량 평가가 저희한테는 조금 생소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들은 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I랑 같이 하는 게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거를 많이 시청하시는 이제 애청자시라고 한다면 AI 역량 검사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이번 채용 시즌에 많이 지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뭔지는 알고 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은 뭐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AI 역량 검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안 가고 싶은 기업이라도 AI 역량 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인성 검사적인 성향 파악이랑 그리고 전략 게임 그리고 그 영상 면접 같은 것을 모두 포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 AI 역량 검사를 이제 지금 제공하는 기업마다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저보다 취준생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서 그냥 채용 공고문만 살펴보지 마시고 입사 지원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실제 클릭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날 여러분들 그냥 동의서 쓰고 나서 바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동의를 누구한테 하는지 누구한테 위탁하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엄청 큰 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채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탁 및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마이다스 이넷에 수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AI 지금 이제 역량 검사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KT엔진은 마이다스 인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고 여러분들이 다른 기관들의 면접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때 봤던 게 마이다스 거였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 이번 이제 이 AI 역량 검사도 이쪽으로 나오겠다라는 좀 확신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후에 또 전형 요소가 사실 많은 취준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1차 면접인데 실무진 면접이죠, 이건? 네, 맞습니다. 네. 실무진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1차 면접,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실무진 면접이라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인성 면접이네라고 생각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태까지 KTNG의 흐름을 봤을 때 인성 면접만 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크게 투 트랙을 보는데 어학 면접이랑 PT 면접을 보통 포괄해서 면접 전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올해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지원자의 결국에는 전공 분야 및 직무 역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제 면접 전형인 만큼 해당 부분을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제 PT 면접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겠죠. 그리고 그 PT 면접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스킬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 KTNG의 사업 영역이라든지 직무 범위 내에서 기여나 도움이 될지가 평가되는 요소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또 어학 면접이라는 단어가 좀 박히는데 어학이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고 앞서 이제 그 영업 직군도 제주 지역으로 한정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담배 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결국에는 이 글로벌화에 동참할 수 있는가 따라잡을 수 있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어학적인 실력을 물어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내가 지원하는 산업군이나 지원하는 기업군이 글로벌화가 가장 큰 화두고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어학 성적, 그냥 성적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실제 실력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이나 작업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어학 면접이라는 게 만약 따로 있을 정도면 좀 난이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저도 이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네. KTNG라든지 이게 어학 면접을 보는 데를 보면요, 사실 생각보다 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네.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쉬웠다. 약간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려운가? 일단 그거부터 살펴보면요, 실제 원어민을 데려다 놓고서는 영어를 시키는 압박이 네.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노란 머리이신 분이 저한테 갑자기 영어로 얘기를 해보라면서 영어로 이렇게 막 뭘 물어보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한국 사람이 물어보면은 그나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괜히 뭔가 더 부담스럽고 외국인이라면, 괜히 네. 내가 더 부끄러워지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제외한다면은 실제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분이 어떤지. How are you? How are you? 네, 그죠? I'm fine. 네. Thank you. And you? 취미가 공식적인 취미가 무엇인지, What's your hobby? 이런 거 물어보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지 푸는지. 같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네.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간단한 질문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글로벌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채용에 떠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은 당연히 더 고도화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듣고 말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만 집중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요, 사실은 편하게 보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학 면접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신을 잘 표현한 자신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뭔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조언이나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 예전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셨을 때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사실 아니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연설을 들으면서. 근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영어를 구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는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까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주위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눌하다 하더라도 와, 한국말 잘하네라는 생각이 네, 먼저 들지 맞아요. 발음이 왜 저래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 외국인이 구사하는 어휘력이라든지 단어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게 고스란히 외국인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영어 면접이 있는 기관에서 외국인이 대상으로 면접관으로 참여한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발음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시겠지만 발음보다는 구사하는 이 단어라든지 어휘력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형이라든지 현재형이라든지 미래형이라든지 동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평가 요소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다양한 단어라든지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핵심일 겁니다. 다만 한국인한테 면접을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발음에 주의하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외로 한국 분들이 면접을 보시게 되면 이게 단어나 어휘력을 보시기보다는 얼마나 좋은 발음을 갖고 있는지가 영어를 잘해 보이는 평가 기준이 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참 약간 넌센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면접관이 누군지에 따라서 좀 접근 방법을 달리해라라고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굴려야 되겠네요. How are you? 네, 어쨌든 자, 다음은 또 면접의 꽃입니다. PT 면접인데 이건 좀 어떻게 진행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면접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하는 면접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식이라든지 직무 역량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1차 면접이 평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소화해내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PT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PT만 했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준비 시간과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PT를 준비하고 나서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까지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갖고 있고 어떤 직무 분야로 지원을 했으며 그 안에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인 만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뭐 이 직무가 어떻게 기여를 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또 인성 면접인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사실 이제 인성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기반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이제 실제 자격증이나 활동이 뭐 금융권에서 치우쳐진 사람들, 특히나 이제 뭐 아무래도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 지금 인턴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인턴 했던 친구들한테는 왜 여기서 인턴 했는데 굳이 KTNG냐 아니면은 금융권에서 근무하지 뭐하러 이제 이 직무에서 근무하려고 하냐라는 이게 뭐 어떤 도움이 되겠냐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로열티를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인성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 좀 몇 개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KTNG에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네. 뭐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가장 크게 나오는 기본적인 네. 공통 질문이고요. 살면서 어려웠던 경험과 그걸 헤쳐나갔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지와 같은 NCS형 질문들도 출제가 됐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영관리나 기획직무 이번에 채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국 단위 이제 발령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전국 단위라서 지방 발령 날 수 있는데 네. 근무하는 거 괜찮을지 하는 질문들도 출제가 됐고 이번에 또 IT 개발 운영 직무도 뽑고 있죠. 뭐 그 직무 같은 경우에는 KTNG의 차세대 IT 기술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질문들도 실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또 생산 품질 관리 직무도 있어서 여기도 하나 또 어드바이저를 하고 싶은 게 상황 질문 같은 것들도 실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품에 미미한 불량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좀 사전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면접 질문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네. 직무과 관련해서는 직무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질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이거는 어떤 실패를 말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패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은 첫사랑에 실패했나요? 어떻게 아나운서님들께서는 첫사랑에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했으면 네 지금쯤 여기. 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이렇게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그래도 난 성공했다 사귀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용기 있게 고백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자신만의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 질문 자체의 의도도 성공과 실패를 했는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장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이 뭐냐, 가장 도전을 했던 경험이 뭐냐, 실패했던 경험을 들려달라.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평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왜냐?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실패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실패하러 생각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 준비하시고 그거를 왜 나는 실패로 생각하는지 그 실패 과정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하려고 노력했는지에 집중하신 이야기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10급 고졸 채용도 이제 추천 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훈 제한 경쟁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 면접 뭐 형태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고졸 전형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에서 뭐 경영관리나 기획 직무자들한테 뭐 포피 전략 같은 것들 물어보면서 뭐 인구, 경제 성장률, 흡연율, 나이대,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 자료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전략 짤지 뭐 이렇게 발표해라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대학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한 내용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고졸 전형들한테는 이 정도까지도 막 물어보진 않고요. 그리고 어학적인 것들도 사실 실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직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마이더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전공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전공 지식이나 스킬 같은 것들이 실제 문제풀이 설명 시간으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2차 면접 얘기를 해볼게요. 역시 임원 면접이겠죠? 네, 맞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통과했다라고 네. 한다면요.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1차 면접에서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2차 면접에서 드러나는 그런 말로써 드러나는 인성 면접 중심의 임원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1차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봤던 거는 난 이 직무를 왜 하고 싶고 이 직무에 나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많은 고민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면접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다 종합해서 그냥 원큐에 보는 면접이 1차, 2차 면접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라든지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질문인 만큼 여러분들이 왜 KTNG를 오고 싶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까지 고민을 미리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성 면접 사실 좀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래도 이런 건 좀 기억하고 가야 된다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KTNG가 굉장히 이제 사업 영역이나 분야가 확장되고 있고 네. 다양한 이제 그런 관심사가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주요 정보들은 꼭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보는 시각을 확인하시면요, 결국에는 회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인할 수 있고 내 직무가 이 회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내 위치에서의 어떤 기여가 필요할지가 명확히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놓고 가시면요, 정말로 차별화된 면접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KTNG 지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KTNG는 더 이상 담배 회사라고만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글로벌 회사, 부동산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회사인 만큼 네. 여러분들이 꼭 이 어학적인 고민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라든지 하는 것들은 멀리 두지 마시고 KTNG가 정말 가고 싶은 1순위 기업이라고 한다면 꼭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좀 이 사업의 전략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인재로 좀 거듭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